따스한 햇살이 낡은 서가의 먼지를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오후. 제가 일하는 동네 작은 도서관은 늘 이렇게 평화롭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제잘거리는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배경음악이지요. 저는 이곳에서 20년 가까이 사서로 일하고 있는 박은희입니다. 책 냄새와 사람 냄새가 어우러진 이곳은 제 삶의 작은 쉼터이자 전부이기도 합니다. 그날은 휴무일이라 오랜만에 친정 나들이를 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들어서자마자 훅 끼쳐오는 고소한 참기름 냄새. 아, 우리 아버지 박만석 선생이 오늘도 어김없이 방앗간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구나 싶어 저절로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평생을 만석 방앗간이라는 이름으로 한자리를 지켜오신 아버지는 이제 기계가 다 알아서 해주는 세상에서도 여전히 새벽부터 깨를 볶아야 직성이 풀리는 분이십니다. 어이구, 우리 큰딸 왔냐. 기름때 묻은 작업복 차림의 아버지가 굵은 주름 가득한 얼굴로 웃어주셨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니 퇴직한 교사셨던 어머니, 김명자 여사께서 낡은 앨범 하나를 무릎에 펴놓고 계셨습니다. 엄마, 또 옛날 생각에 잠기셨네. 이건 무슨 앨범이에요? 어서 오너라, 은희야. 이거 너희들 어릴 때 쓰던 통장이랑 앨범이 있기에 한번 꺼내봤다. 봐라, 이게 우리 가족 오동나무 계좌 첫 통장이다. 어머니가 가리킨 통장 표지에는 오동나무 가족 저축이라는 빛바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희 친정 마당 한가운데에는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심으신 오동나무가 한 그루 있었습니다. 시집 갈 때 장롱 짜주신다던 그 나무는 개발 때문에 집을 옮기면서 비록 베어졌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언제나 마음의 기둥 같은 존재였지요. 아버지는 그 나무를 기리며 20년도 더 전부터 가족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그리고 남동생 태준이까지. 매달 10만 원씩 오동나무 이름으로 차곡차곡 모아온 돈이었습니다. 벌써 이렇게나 모였네. 작년에 태준이 장가 보내고는 한 번도 쓰지를 못했으니 이러다 이자만 불어나겠다. 그러게 말이에요. 아버지 방앗간 일도 힘드신데 이제 슬슬 좋은데 바람도 엠비엔고 오셔야죠. 어디 가고 싶은 데라도 있으세요? 제가 한번 계획 짜볼까요? 제 말에 어머니는 앨범 속 흑백 사진 한 장을 가만히 쓰다듬으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멋쩍게 서 계신 사진이었죠. 내 아빠랑 젊을 때 대만 영화를 참 재밌게 봤었다. 그때 주인공들이 거닐던 거리가 어찌나 아름답던지. 우리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저런데 꼭 가보자 약속했었는데. 먹고 살기 바빠서 다 잊고 살았지 뭐냐. 어머니의 눈가에 어린 아련한 그리움. 그 순간 저는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 이번에 대만 가요. 오동나무 계좌의 돈도 넉넉하겠다. 아버지, 칠순도 곧 다가오시는데 딱 좋겠네. 제가 비행기랑 숙소 한번 제대로 알아볼게요. 제 아내 어머니 얼굴이 소녀처럼 환해지셨습니다. 그렇게 저희 가족의 설레는 여행 계획은 빛바랜 앨범 속 추억 한 장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작은 행복이 곧 시어머니와의 깊은 갈등을 불러올 씨앗이 될 줄은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가족 여행지가 대만으로 정해지고 저는 신이 나서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유명한 야시장 먹거리부터 부모님이 좋아하실 만한 온천까지. 일정을 짜는 내내 입가에서 미소가 떠나질 않았죠. 남편에게도 넌지시 이야기하니
장인 장모님 좋은 시간 보내고 오시겠다며 자기는 신경 쓰지 말고 재미있게 다녀오라고 등을 떠밀어 주었습니다. 문제는 그 며칠 뒤 시어머니인 최옥순 여사에게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억척같이 살아오신 분으로 매사의 계산이 빠르고 현실적인 분이셨습니다. 새아가, 너 요즘 무슨 좋은 일 있냐? 목소리가 아주 날아가는구나. 아, 어머님. 별일은 아니고요. 저희 친정 식구들이랑 오랜만에 여행 한번 가기로 해서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여행 계획을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일은 나누면 배가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수학이 넘어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순간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여행, 어디 가까운 데라도 가나 보구나. 아니요, 이번에 좀 멀리 가요. 대만으로요. 부모님이 예전부터 가고 싶어 하셨거든요. 대만, 친정은 아주 팔자가 좋구나. 이 어려운 시기에 해외로 여행 갈 돈도 다 있고. 날카로운 가시가 돋친 말이었습니다. 저는 애써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어머님, 그게 오해세요. 저희가 무슨 돈이 많아서 가는 게 아니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온 식구가 매달 10만 원씩 붙는 가족회가 있어요. 그걸로 가는 거라 아무 부담 없어요. 제 설명이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놀러 가려고 아예 작정하고 돈을 모은다는 거냐? 참 대단한 집안이다. 우리는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너희는 그렇게 흥청망청 쓸 궁리만 하는구나. 흥청망청이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20년 넘게 저희 가족의 기쁨과 슬픔이 켜켜이 쌓인 돈이었습니다. 단순히 놀자고 모은 유흥비가 아니었습니다. 어머님, 말씀이 좀 지나치세요. 저희 집만의 오랜 전통이에요. 1년에 한 번, 이 돈으로 가족끼리 추억 만드는 게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잘못됐지. 이제 너도 우리 집 식구가 됐으면 친정보다는 이쪽 집안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냐? 내 남편이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알고나 하는 소리야? 이야기는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마치 제가 남편을 등한시하고 친정에만 모든 걸 쏟아붓는 철없는 며느리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전화는 결국 불편한 침묵 속에서 마무리되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 하나가 들어앉은 듯 답답하고 불쾌한 감정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의 통화 이후 시어머니는 제게 눈에 띄게 쌀쌀맞게 대하셨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들러도 예전처럼 살갑게 맞아주시기는커녕 못마땅한 표정으로 툭툭 쏘아붙이기 일쑤였죠. 남편은 그저 어머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러시려니 하고 넘기는 눈치였지만 저는 그 분위기가 숨막히게 불편했습니다. 갈등이 본격적으로 깊어진 것은 시아버지 생신을 며칠 앞둔 주말 저녁이었습니다. 온 식구가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시어머니는 작정한 듯 다시 여행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은희네 친정은 좋겠다. 곧 대만으로 효도 관광 간다면서 우리 아들은 이런 거 챙길 생각도 못 하는데 역시 딸이 있어야 해. 모두의 시선이 제게로 쏠렸습니다. 시아버지와 아주버님은 멋쩍은 듯 헛기침만 하셨고 남편은 제 눈치를 살폈습니다. 이건 명백히 저를 겨냥한 말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오랜만에 가족끼리 바람 쐬고 오는 거죠. 효도 관광이라고 할 것까지야. 그 돈이면 차라리 우리 집 낡은 보일러나 고쳐줄 생각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시부모는 찬 바닥에서 잠을 자는데
며느리는 제 부모만 모시고 해외여행 갈 생각을 하다니 세상 참 좋아졌어. 안 그러냐, 영감? 시아버지는 그저 허허 웃으며 술잔만 비우셨습니다. 저는 얼굴이 화끈거려 밥을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은 더 이상 단순한 불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제게 지워진 의무와 책임을 들먹이며 저의 행동이 도리에 어긋난 것이라 꾸짖는 회초리와 같았습니다. 어머님, 그 여행은 제 돈으로만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 동생까지 모두 함께 오랜 시간 모은 돈이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저희 친정의 소중한 계획이에요. 소중한 계획, 시부모 봉양보다 더 소중한 계획도 있더냐? 너는 이제 박씨 집안 사람이 아니라 우리 집안 며느리야. 내가 버는 돈도 내가 쓰는 시간도 다 우리 집안 것이란 말이다. 터무니없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숟가락을 조용히 내려놓으며 그동안 억눌러 왔던 감정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어머님 아버님께 소홀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과 약속을 어머님 기분 하나 때문에 깰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제 삶이 온전히 이 집안의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는 그렇게 얼음장 같은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고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단순한 세대 차이나 가치관의 다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생과 그 가족의 역사를 존중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대만으로 떠나기 딱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냉전은 계속되고 있었고, 저는 애써 그 일을 잊으려 노력하며 여행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기 싫었지만 받지 않으면 더 큰 호통이 날아올 것을 알기에 조용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나다. 네, 어머님.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 폭풍이 숨어 있음을 직감할 수 있었죠. 너, 그 대만인가 뭔가 하는 여행 말이다. 그거 꼭 가야만 하는 거냐? 네.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이제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다름이 아니라 다음 달이 너희 시아버지 칠순이다. 너도 알고 있지? 네, 물론이죠. 선물도 준비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고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내용은 제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선물 같은 건 됐다. 그 대신 내가 이번에 가는 여행 그거 취소하고 그 돈으로 우리 두 사람 제주도나 보내다오. 내 시아버지가 평생 소원이 제주도 가서 옥돔 실컷 먹어보는 거다. 칠순인데 그 소원 하나는 들어줘야 하지 않겠니?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남의 가족 여행을 취소해서 당신들의 여행 경비를 대라니요. 이게 과연 상식적인 요구란 말입니까? 어머님,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이 여행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에요. 저희 부모님과 동생 모두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약속이라고요. 약속, 부모 자식 간에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냥 사정이 생겨서 못 가게 됐다고 하면 그만이지. 다 커서 부모랑 여행 다니는 것도 유난이다. 그 돈으로 시부모 칠순 여행 보내드리는 게 진짜 효도하는 길이야. 얼마나 보기 좋으냐? 저는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보기 좋다니요. 제 속은 새까맣게 타들어가는데 말입니다. 어머님, 싫습니다.
그럴 수 없어요. 뭐, 내가 지금 싫다고 했느냐? 인연이 보자 하니까. 네, 싫습니다. 제주도에 가고 싶으시면 어머님 돈으로 가세요. 아니면 아드님께 보내달라고 말씀하세요. 왜 남의 집 귀한 돈에 손을 대려고 하십니까? 제 단호한 거절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남의 집, 이게 아직도 남의 집으로 보이냐? 그리고 내 남편한테는 이미 물어봤다. 내가 용돈을 쥐꼬리만큼 줘서 비상금 하나 없다고 하더구나.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효도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처지와 비교되는 저희 친정의 화목함과 여유에 대한 비뚤어진 질투심일 뿐이라는 것을요. 어머님, 저희가 모은 오동나무 갯돈은요. 단순히 여행 가려고 모은 돈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가 평생 흘린 땀이고 저희 어머니가 자식들 위해 기도한 세월이에요. 제 어린 시절의 추억이고 동생과의 우애가 담긴 돈입니다. 어머님은 평생 그 돈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실 겁니다. 그러니 두 번 다시 그 돈에 대해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저 이 여행 꼭 갈 겁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단호한 목소리로 말한 뒤 시어머니의 고함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그 통화 이후 시댁과의 관계는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듯합니다.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제가 얼마나 못돼 먹은 며느리인지 한바탕 쏟아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남편도 제 편을 들어주었습니다. 아내의 가족이 수십 년간 이어온 약속의 무게를 어머니의 억지로 깰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선을 그었다고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길은 마음이 편치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고 푸른 하늘로 솟아오르는 순간 제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들도 하나둘씩 아래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대만에서 보낸 시간은 꿈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젊은 시절 영화배처럼 아버지의 팔짱을 끼고 수줍게 웃으셨고, 아버지는 평생 만져본 기계보다 더 신기한 것들이 많다며 아이처럼 즐거워하셨습니다. 저희 네 식구는 야시장에서 뜨거운 만두를 호호 불며 나눠 먹고 작은 찻집에 앉아 서로의 주름진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도록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밤, 호텔방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은희야, 시댁 때문에 마음고생 많았지? 다 알고 있다. 미안하다. 괜히 엄마가 가자고 해서. 아니야, 엄마. 정말 오길 잘했어. 와보니까 알겠어. 우리가 왜 이 돈을 모았는지. 이건 그냥 돈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네. 그렇습니다. 통장 안에 쌓여 있던 것은 돈이 아니라 함께 웃고 울었던 우리 가족의 시간이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고 누구에게도 함부로 내어줄 수 없는 소중한 것이었죠. 한국으로 돌아온 지금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없는 사람 취급하십니다. 아마 이 불편한 관계는 꽤 오래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내 삶에서 정말 지켜야 할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오늘도 제 몫의 10만 원을 오동나무 계좌로 보냅니다. 다음 여행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사랑과 역사를 계속해서 쌓아가기 위해서 말입니다.